다큐스토리 런승만에 대한 거짓과 진실. 런승만이란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네, 이 역시 좌파들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6.25 당시 북한은 소련제 무기로 무장해 남한 군사력보다 40배나 강했습니다. 런승만이란 거짓은 6월 27일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달라고 연설한 뒤 본인은 도망갔다고 했지만 최근 CIA에 의해 공개된 라디오 연설 원본은 북한군이 전차로 무장하고 진격 중이고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 메가더 장군이 우리를 위해 군인과 군수물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무초 대사가 한반도를 떠나 망명 정부를 세울 것을 건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꺼내 드시며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이 총으로 인민군을 쏘고 내 아내를 쏘고 마지막으로 나를 쏘겠다고 하시며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을 각오하셨다고 합니다. 유엔군이 반격하자 가족 모두를 데리고 만주까지 도망간 김일성에 대해선 아무런 비난도 조롱도 안 하는 좌파들입니다. 다큐스토리 김구에 관한 진실. 김구가 북한이 전쟁 준비를 알고도 숨겼다고. 네, 맞습니다. 1948년 4월 19일 모두의 반대에도 김구는 북한을 방문, 김일성이 주최하는 평양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전쟁 준비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와 미국 군대가 철수해도 북한은 절대 남침하지 않는다라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7월 11일 유엄한 공사와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북한은 이미 모든 전쟁 준비를 끝낸 상태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북한이 이기는데 내가 왜 이승만 정권을 돕겠냐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는커녕 전쟁이 일어나 같은 민족이 죽길 바라는 민족의 반역자란 사실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큐스토리 제주 4.3과 여순 반란의 원인. 제주 4.3 여순 반란이 소련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고. 네, 사실입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에서 한반도의 선거 결정이 내려진 후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막으라는 소련의 스탈린과 스티코프의 지령을 김일성과 남로당 빨치산들이 받들어 선거를 불과 한 달 남기고 벌인 무장폭동으로 당시 군인 경찰 공무원 우익인사 1000여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다큐스토리 진정한 전쟁 영웅 이승만. 이승만이 전시연설을 279회나 했다고. 네,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한창 치열한 최전선에서 항상 군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군인들에게 사기를 북돋고 승리를 확신하는 전시 연설을 무려 279회나 하셨습니다. 당시 75이 넘는 고령에도 초인과 같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한국 군인들은 물론 미군 등 참전한 다른 나라 군인들도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미국 벤 플리트 장군은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을 다이아몬드만큼 강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칭송하셨다고 합니다. 런승만은커녕 진정한 지도자이자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다큐스토리 한강대교 폭파 거짓 선동. 6.25 당시 한강대교를 피난민들이 건널 때 폭파한 게 아니라고. 네, 북한과 좌파들이 펴트리는 대표적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대교라고 믿는 이 사진은 사실은 중공군 참전으로 후퇴할 때 유엔군이 폭파시킨 대동강 철교입니다. 한강대교는 폭파 전 경찰이 통행을 통제했고 다리 밑에 부교를 만들어 피난민들이 건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난민들이 건널 때 일부러 폭파해서 무고한 국민 800여 명을 이승만 대통령이 죽였다고 사악한 거짓 선동을 하는 북한과 좌파들의 악랄한 악행에 분노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다큐스토리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 조약. 한미동맹이 오로지 이승만의 협상력에 의해서 체결된 거라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인들이 희생되는 한반도에서 하루빨리 철수하기만 원했고 1952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선거 공약도 한국전 종식이었습니다. 허나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 중공소련에 의해 또다시 남한이 불바다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 반드시 필요한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석방합니다. 반공포로는 휴전 후 북한, 중공 등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한 포로들을 말합니다. 미국의 약속이 없으면 휴전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미국을 압박.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역사적인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주둔 한국군 증강 8억 달러 경제 원조란 엄청난 성과를 이승만 대통령의 강철 같은 의지와 협상력만으로 이뤄내신 결과입니다. 한미방위조약 체결 후 이제야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다고 아이처럼 우셨다고 합니다. 다큐스토리 한반도 공산화에 사인한 김구. 김구가 남한을 공산하자는 소리에 사인을 했다고.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김구는 1948년 4월 김일성이 주최하는 평양 남북 연석회의에 남한 대표로 참석. 김일성이 제안하는 조선정치 정서에 관한 결정서에 동의하는 사인을 합니다. 이 결정서의 내용은 북한 중심의 민주개혁 즉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하자는 뜻으로 이는 명백히 남한의 공산화에 동의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북한 방문 후 김일성의 전쟁 준비를 직접 보고와 거짓말로 숨긴 이유가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죄가 김일성 이상가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큐스토리 진정한 친일파였던 김일성 정권. 북한 김일성 정권 요직 인사들이 전부 친일파였다고. 네, 사실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자라면 친일파들을 전부 중용했습니다. 부수상인 홍명희는 일제 인전대책협의회, 사법부장 정원근은 일제 중추원 참의, 상임위원장 강양욱은 일제 도의원, 이승엽은 일제 식량수탈기관 이사, 문화선전성 부상 조일명은 친일단체 대화숙회원, 문화선전부부장 정국은 친일밀정, 보위성 부상 김정재는 일제 양주군수였고 문재인 아버지 문용영 또한 일제 흥남 농업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도 소련군 소속이었다고 하니 공산주의자들이면 친일을 넘어 반민족행위자들도 모두 중용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 거의 모든 주요 인사가 한일 독립운동가였던 남한 이승만 정부와 정반대인데 오히려 친일파 처벌을 안 했다는 적반하장식 거짓 선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